이번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신제품 냉장고 바뀐 점과 추천 제품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회사 모두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키친핏 냉장고였습니다. 두 회사 모두 신제품 빌트인 냉장고에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었는데요. 2025년부터 LG전자는 핏앤맥스라고 부르고 삼성은 키친핏 맥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름만큼 두 회사 모두 신제품 성능에 변화를 주었는데요. 삼성은 외형적인 변화를, LG는 빌트인 냉장고 라인업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제부터 누구보다 빠르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오늘의 순서는 1. 삼성전자 냉장고 바뀐 점, 2. LG전자 냉장고 바뀐 점, 3. LG전자 냉장고 추천 제품, 4. 삼성전자 냉장고 추천 제품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 삼성전자 냉장고 바뀐 점. 먼저 삼성전자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 키친핏은 인피니트 키친핏 라인업과 일반 키친핏 라인업 두 종류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키친핏에도 기존 뚱냉이라고 부르던 프리스탠딩 냉장고의 장점까지 이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냉장고 도어에 태블릿 PC만한 터치 스크린을 추가했습니다. 삼성에서는 기존에도 대형 LCD 터치 스크린을 적용한 패밀리 허브 냉장고를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요. 프리스탠딩만큼 커다란 터치 스크린은 아니지만 신제품 키친핏에는 9인치 크기의 디스플레이를 냉장고 도어에 탑재해 놓았습니다. 9인치면 대략 소형 태블릿 크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터치스크린이 적용된 제품은 AI 홈, AI 비전 인사이드 등 기존 패밀리 허브 냉장고에서 사용하던 AI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냉장고에 탑재된 스크린을 통해서 인터넷도 할 수 있고 TV 프로그램 컨텐츠를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삼성 TV 플러스, 유튜브 등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냉장고에 식품을 넣고 뺄 때 자동으로 식재료를 인식하고 푸드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기능이 적용됐는데요. 이런 기능을 AI 비전 인사이드라고 부릅니다. AI 비전 인사이드 기능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하는데요. 기존보다 인식이 가능한 식품의 종류도 더 늘어나서 이제 총 37종의 식재료를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능은 냉장고가 스스로 고내의 식재료를 파악하고 푸드 리스트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기술력만큼은 대단하지만 과연 실생활에서 실용성이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이번 신제품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 AI 푸드 매니저라는 기능인데요. 자주 구매하는 가공식품, 포장식품을 편리하게 관리해준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번 삼성 신제품 키친핏 냉장고 이름이 굉장히 길고 어려운데요.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 냉장고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와, 굉장히 숨이 가쁩니다. 네이밍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하이브리드 쿨링 방식이 이번 키친핏부터 적용이 됐다고 하는데요. AI 하이브리드 쿨링은 삼성전자에서 작년부터 출시하고 있는 냉각 기능인데요. 냉장고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컴프레셔와 소형 냉장고 그리고 와인 냉장고에서 사용하던 펠티어 반도체 소자를 동시에 탑재한 냉각 방식이면서 작년부터 출시하고 있습니다. AI 하이브리드 쿨링 방식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떠올리시면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AI 하이브리드 쿨링은 강력한 냉각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컴프레셔와 펠티어 소자가 동시에 작동해서 빠르게 냉각을 하고 평상시에는 컴프레셔만 작동하는 효율적인 냉각 방식이라고 소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삼성 키친핏 맥스 냉장고는 두 가지 장점이 추가됐는데요. 1. 냉장고와 냉장고장의 간격을 대폭 줄여놨습니다. 기존의 키친핏 제품이 냉장고장과 냉장고의 간격을 1.2cm 정도 간격을 띄워놨다면 신제품은 4mm까지만 띄워놓으면 된다고 합니다. 제품을 바짝 붙여놓으면 틈새가 줄어들어서 더 깔끔한 인테리어가 가능하겠죠. 이렇게 냉장고를 벽에 바짝 붙여놓으면 도어를 열 때 냉장고장 벽에 부딪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어 문 열림 각도도 90도 이상이어서 충분히 열 수 있다고 합니다. 2. 냉장고 단열재 기술을 개선해서 단열재 두께를 3분의 1로 줄였다고 합니다. 기존에 2.4cm 정도 단열재 두께를 사용했다면 이젠 8mm로 더 축소됐다고 합니다. 이런 기술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도어 안쪽 수납 공간을 22%나 넓게 사용이 가능해졌고 기존 제품보다 25L나 용량이 커졌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최대 640L 용량을 갖춰서 넉넉한 내부 용량을 중요시하는 소비자들에게 적합할 것 같고요. 가격은 그레이드별로 최대 369만원에 출시를 했습니다. 또한 앞서 먼저 소개해드린 터치스크린이 탑재된 키친핏 맥스 모델은 602L 용량으로 출시됐고 출고가는 449만원에 출시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와 LG전자 키친핏 냉장고에는 홈바, 즉 푸드 쇼케이스가 미적용돼 있었는데요.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키친핏 맥스 냉장고에 최초로 홈바를 적용했습니다. 푸드 쇼케이스가 적용된 제품은 611L 한 모델이고 가격은 370만원대입니다. 키친핏 냉장고는 프리스탠딩 냉장고에 비해서 내부 용량이 적고 더 두께가 얇기 때문에 그동안 홈바를 미적용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삼성 키친핏 맥스는 단열재를 줄이는 기술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홈바를 추가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홈바를 사용하면 냉장고 전체 문을 열 때보다 냉기 유출이 적어서 전기료 절감 효과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신제품 냉장고를 알아봤는데요. 삼성전자는 용량, 색상, 기능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19종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신제품 키친핏 냉장고에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능과 장점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요. 가장 비싼 라인업인 인피니트 제품에는 오토필 정수 기능이 적용되어 있고요. 옵션별로 위스키볼 아이스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제품이 있고 빅 아이스 메이커를 만들 수 있는 제품, 큐브형 아이스를 만드는 제품 등 얼음을 만드는 방식 등에 따라서 옵션 등급이 크게 나뉩니다. 외형을 살펴보면 투명 도어가 적용되어 있는 모델도 일부 있고요. 투명 도어는 도어 앞을 지나가면 자동으로 내부 조명을 켜줘서 문을 열지 않고 식재료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도어 재질은 글라스와 메탈이 메인이면서 글라스가 좀 더 비싼 편입니다. 메탈은 저렴하긴 하지만 찍힘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깔끔한 인테리어가 가능한 글라스 재질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라인업에는 도어 센서에 손을 갖다 대기만 하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기능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기능을 오토 오픈 도어라고 부릅니다. 오토 오픈 도어는 편리한 기능이긴 하지만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손목에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에게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냉장고 내부를 보면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 제품과 멀티덕트가 메탈로 이루어져 있는 제품이 있는데요. 삼성전자에서는 메탈 쿨링이라고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가성비 모델에는 메탈 쿨링이 빠졌지만 냉각 성능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굳이 메탈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메탈이 들어가 있으면 디자인적인 효과,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긴 하지만 가격이 비싸진다면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은 선반을 반으로 접을 수 있는 접이 선반 기능은 대부분의 냉장고에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고요. 곰탕용 큰 냄비, 수박 등을 보관하기에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키친핏 모델에는 대부분 UV 청정 탈취기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탈취뿐만 아니라 박테리아, 세균 제거가 가능해서 식중독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기능입니다. 삼성은 예전부터 냉장고에 김치냉장고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 맞춤 보관실을 강조했었는데요. 냉동실 오른쪽 전체를 656, 술, 김치 보관 등을 변온해서 사용이 가능한 기능인데요. 김치냉장고가 없는 신혼부부에게는 활용하기 좋은 기능이지만 맞춤 보관을 위해서 안 그래도 수납 공간이 없는 냉동실 반을 쪼개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효용이 없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삼성전자 2025년형 포도어 키친핏 냉장고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키친핏 맥스 신제품이 출시됐지만 가격이 최소 339만원부터 최대 449만원까지 굉장히 비싼 편에 속합니다. 바뀐 점은 냉장고 도어에 터치 스크린이 적용됐고 냉장고장 벽면에 딱 밀착할 수 있게 바뀌었고요. 단열재 기술이 발전해서 내부 수납 공간이 22% 정도 넓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제품에 비해서 미미한 수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 키친핏 냉장고는 올해 최초로 푸드 쇼케이스를 추가한 모델을 출시했는데요. 그동안 홈바가 없는 이유로 키친핏 냉장고 구매를 망설였던 분들에게 충분한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키친핏은 이제 용량이 작은 것 외에는 기존 프리스탠딩 냉장고와 옵션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기술 평준화가 된 부분은 매우 인상적인 변화입니다. 그렇지만 홈바는 적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하칸 냉동고 쪽 도어 바스켓이 여전히 없는 점은 기존 제품과 동일하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는 제품에 비싼 돈을 지불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꼼꼼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키친핏 냉장고가 쿠팡에서 220만원대면 충분히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기존 제품이 더 합리적인 선택 같습니다. 챕터 2 LG전자 냉장고 바뀐 점. 다음은 LG전자 오브제 빌트인 냉장고 신제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도 뚱뚱한 프리스탠딩 냉장고는 큰 변화가 없는 것에 비해서 빌트인 냉장고 쪽에 힘을 잔뜩 주었습니다. 특히 가장 인상적인 것은 빌트인 김치냉장고에 그동안 없었던 포도어 대용량 빌트인 김치냉장고를 추가한 부분인데요. 빌트인 냉장고와 빌트인 김치냉장고 세트로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LG전자도 300리터대, 400리터대 김치냉장고 중에 니즈에 맞춰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400리터대는 삼성전자처럼 냉장
냉장고 상칸에 좌우 분리벽이 없는 와이드형으로만 출시가 됐고 냉기 차단을 도와주는 플라스틱 커버도 제외했습니다. 정확한 용량은 480리터입니다. 이 밖에도 기존에는 600리터대 빌트인 냉장고가 두 종류만 운영을 했다면 가로폭을 대폭 줄인 504리터 빌트인 냉장고가 추가되어서 기존 빌트인 냉장고 가로폭 간격 때문에 구매를 망설였던 분들에게 좋은 솔루션이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도 삼성전자처럼 냉장고장과 냉장고 사이 간격을 동일하게 4mm로 줄였는데요. 500원짜리 동전 2개의 간격만 있으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품을 딱 붙여놓으면 냉장고 도어를 열 때 냉장고장에 부딪혀서 제품이 망가질까 우려하실 수도 있는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는 신지의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서 이렇게 벽에 딱 밀착시켜도 문이 잘 열린다고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떠신가요? 신기하죠? 여기 보시면 제로 클리어런스라고 글자가 써져 있는데요. 이게 신지에 새롭게 적용된 LG전자의 기술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벽에 밀착시키면 냉장고에서 발생한 열을 뺄 수가 없어서 고장이 날 수도 있을 텐데요. LG전자는 전면 방열 기술을 적용해서 공기를 앞쪽에서 흡입하고 열도 앞쪽으로 토출해줘서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LG전자의 피덴맥스 라인업은 냉장고에도 3가지의 용량을 적용했는데요. 601리터와 613리터에 이어서 504리터 냉장고까지 라인업을 확대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504리터인데요. 용량이 작아진 만큼 좌우 가로폭을 확실하게 줄여놔서 다양한 주방 환경에 맞춤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존 LG전자 빌트인 냉장고의 가로폭이 91.4cm였다면 504리터 피덴맥스 냉장고는 기존보다 대략 8cm 정도 폭이 줄어들었는데요. 대략 83.5cm의 냉장고 폭으로 다양한 공간에 설치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올해는 김치냉장고도 324리터에 480리터까지 출시된 만큼 여러분들 주방 환경에 딱 맞는 제품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피덴맥스 냉장고는 기존 빌트인 냉장고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데요. 일단 정수기가 적용된 제품은 올해도 빌트인 라인업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용량이 작다 보니까 정수기까지 적용하기에는 효용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작년부터 스텝 냉장고가 출시되면서 빌트인에도 크래프트 아이스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크래프트 아이스는 삼성의 위스키볼과 동일한 동그랗고 단단한 얼음을 의미합니다. 삼성과 다른 점은 LG전자는 크래프트 아이스가 적용된 제품은 별도 정수 필터 케어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월 6,900원 정도 케어 비용이 발생합니다. 사실 이 케어 비용은 대부분 정수용 필터를 교체하는 비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깨끗한 얼음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하지만 비용이 부담되는 분들에게는 일반 아이스 트레이를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LG전자도 아이스를 만드는 방식에 따라서 제품 간 등급이 나뉘어지는데요. 가장 고가형은 크래프트 아이스가 적용돼 있고 중급형 모델은 회전형 트레이가 적용돼 있습니다. 회전형 트레이는 얼음 트레이에 얼음이 만들어지면 회전형 레버를 돌렸을 때 얼음이 얼음통 밑으로 떨어지는 방식을 의미하고요. 가성비 모델에는 일반 아이스 트레이가 적용이 됩니다. LG 빌트인 냉장고 모델명에 352 숫자 3이 붙는 제품은 노크온 도어가 적용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노크온 도어는 2번 노크를 하면 내부의 조명을 비춰주는 기능인데요. 냉장고 문을 열지 않고도 냉장고 안 식재료를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하지만 활용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 측면으로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크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열에서 약간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소비 전력 측면에서는 일반 냉장고보다 조금 더 높은 것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전자는 도어 재질이 다양한 편인데요. 가장 비싼 재질은 스테인레스이고 삼성처럼 글라스와 메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탈은 찍힘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무난하고 인테리어 효과가 좋은 글라스 재질이 인기가 가장 많습니다. 내부를 보면 고내 멀티덕트가 플라스틱 재질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메탈 재질로 나뉘는데요. 플라스틱 재질은 비교적 가성비 모델에만 적용이 되어 있고 접이식 선반은 옵션으로 함께 빠진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접이식 선반은 서비스 센터에서 대략 35,000원 정도면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접이식 선반으로 인해서 제품을 비싸게 구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LG는 삼성에 비해서 내부 수납 공간이 다양한 것이 특징인데요. 멀티 수납 코너에는 치즈나 간식, 소스 등을 보관하면 편리하고요. 신선 트레이에는 음식을 만들고 남은
식재료를 보관하기에 매우 유용합니다. 이 밖에도 LG전자도 UV 청정 탈취 필터가 적용되어 있어서 탈취뿐만 아니라 박테리아, 세균까지 99.9% 제거가 가능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냉장고 내부에 세균으로 인한 식중독 예방을 할 수 있어서 안심할 수가 있겠죠. 504리터 용량의 신제품은 기존 프리스탠딩에만 적용되었던 신선 맞춤실이 적용되었는데요. 삼성의 맞춤 보관실처럼 육류, 술, 냉장 기능 등 총 12가지 식품을 맞춤 보관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그렇지만 김치 보관은 불가능하고 공간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량 보관이 안 돼서 아쉽다는 반응도 있고요. 그렇지만 오히려 삼성처럼 냉동실 칸 한쪽을 모두 냉동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더 좋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LG전자의 신제품 피덴맥스 냉장고 총평을 드리자면 LG전자는 다양한 라인업의 냉장고를 출시를 했고 특히 504리터대 포도 냉장고와 480리터대 김치 냉장고를 출시하면서 소비자 주방 크기에 맞춰서 맞춤 설치가 가능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또한 냉장고장과 냉장고 사이 간격을 4mm로 더욱 붙여놓을 수 있게 돼서 깔끔한 인테리어가 가능해졌는데 냉장고 도어를 열 때 옆에 있는 냉장고장과 부딪히지 않도록 새로운 신지 기술을 적용해서 더욱더 편리해졌다라고 요약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피덴맥스 600리터대 냉장고의 가격은 대략 350만원대부터 최대 430만원대까지 출시하고 있으면서 신제품 480리터 김치냉장고의 가격은 LG전자 공식 홈페이지에서 280만원 정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신제품이 출시되면서 신지 기술도 발전하고 전면 방열 기술을 통해서 좀 더 빌트인 설치 환경이 좋아졌는데요. 저는 기존 제품에 비해서 냉장고의 성능과 수납에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기존 제품이 더 가성비가 좋게 느껴지는데요. 지금부터는 삼성전자와 LG전자 키친핏 포도어 냉장고 추천 제품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3 LG전자 추천 제품. LG전자에서는 포도어 원도어 빌트인 냉장고라고 부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빌트인 냉장고를 키친핏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키친핏 냉장고는 포도어, 원도어, 투도어, 김치 냉장고까지 구성되어 있고요.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빌트인 냉장고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 포도어 키친핏 빌트인 냉장고는 대표적인 모델, 고가 제품 한 모델, 가성비 모델 한 모델씩 준비를 해봤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 용량은 601리터에서 610리터까지 구성되어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586리터의 인피니트 키친핏 제품과 615리터의 일반 키친핏 냉장고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LG전자 키친핏은 고가 제품은 400만원대이고요. 저렴한 제품은 200만원대까지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키친핏은 LG전자보다 금액이 다소 저렴한 편인데요. 저렴한 제품은 180만원대부터 고가 제품은 400만원대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관 크기를 보시면 LG전자가 가로폭이 91.4cm, 세로폭은 186cm입니다. 그리고 제품의 깊이는 69.8cm입니다. 삼성전자 역시 가로는 91.2cm, 높이는 185.3cm, 깊이는 69.7cm입니다. 두 회사 모두 공통적으로 깊이가 70cm를 넘지 않습니다. 도어 외관 재질을 보면 LG전자는 스테인레스 재질이 있고요. 글라스 재질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인피니트 제품은 알루미늄 메탈과 슈머 글라스 그리고 엣지 프레임이 적용되어 있고요. 일반형 키친핏은 글라스와 메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삼성전자는 키친핏 맥스 냉장고를 출시하면서 홈바, 즉 푸드 쇼케이스를 적용한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푸드 쇼케이스는 한쪽 도어만 적용되었는데 홈바를 통해서 자주 먹는 음료와 간식 등을 쉽게 꺼낼 수 있어서 냉기 유출이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LG전자는 올해도 빌트인 냉장고에 홈바, 즉 매직 스페이스는 전 모델 미적용되었습니다. 그렇지만 LG전자는 노크온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고 삼성전자는 유사한 투명 도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노크온과 투명 도어의 차이점은 노크온은 투명 도어를 똑똑 두 번 두드리면 내부가 환하게 밝혀지는 방식이 노크온 방식이고요. 삼성전자의 투명 도어는 사람이 투명 도어 앞에 다가가면 웰컴 라이팅이 밝혀지는 방식이 삼성전자의 투명 도어 방식입니다. 두 회사 모두 노크온과 투명 도어는 비교적 고가의 제품에 적용되어 있는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투명 도어가 적용되어 있는 제품은 디자인적인 장점은 있지만 오히려 소비 전력은 조금 더 발생하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는 원도어와
냉장고와 4도어 프리스탠딩 냉장고처럼 오토 오픈 도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LG전자는 4도어 프리스탠딩에 적용되어 있는 오토 클로징 기능은 제외됐고요. 원도어 빌트인 냉장고에 적용되어 있는 오토 도어도 4도어 빌트인 냉장고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토 오픈 도어도 비교적 고가의 키친핏 제품에만 적용되었기 때문에 가성비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토 오픈 도어는 과감하게 포기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4도어 프리스탠딩 냉장고처럼 4도어 키친핏 제품에도 맞춤 보관실을 적용했습니다. 맞춤 보관실은 냉동뿐만 아니라 냉장, 맥주 보관, 김치 보관 등 온도가 가변되면서 맞춤형 식재료를 보관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는 기존 4도어 프리스탠딩에 적용돼 있던 긴 채소 보관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긴 채소 보관실은 부추, 파, 마늘종 같은 길이가 긴 채소를 보관하기에 유용한 기능입니다. 이 밖에도 LG전자는 삼성전자에 없는 다양한 수납이 가능한데요. 신선 플러스 트레이는 음식을 하고 남은 양파와 파, 마늘 등 다양한 식재료를 따로 보관해서 사용하면 편리한 기능이고요. 멀티 수납 코너도 LG전자에만 적용되어 있는 좋은 수납 공간인데요. 이곳에 아이들 간식이나 식재료를 보관하면 굉장히 편리한데요. 프리스탠딩 냉장고에 비해서 용량이 작은 빌트인 냉장고는 이런 수납 공간 하나하나가 소중한데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신선 플러스 트레이, 멀티 수납 코너 등 다양한 수납 코너를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접이 선반은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적용되어 있는데요. LG전자의 저가형 제품은 접이 선반이 빠진 것도 특징인데요. 그렇지만 접이 선반은 서비스 센터를 통해서 35,500원이면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접이 선반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가성비 제품을 구매하신 다음에 서비스 센터에서 접이 선반을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접이 선반은 높이가 높은 음료라든지 냄비 같은 것을 통째로 냉장고에 보관할 때 반으로 접어서 사용하면 유용한 기능입니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와 LG전자 두 회사 모두 메탈 쿨링이 적용되어 있는 모델이 있고 메탈 쿨링이 미적용되어 있는 제품도 있는데요. 메탈 소재의 내부 벽면을 통해서 시원한 느낌을 주고 냉기를 빨리 채워주는 장점이 있는데 냉각 성능에는 유의미한 결과는 없기 때문에 단순히 디자인적 차이로 금액을 더 지불할 것인지 지불하지 않을 것인지는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회사 모두 UV 청정 탈취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단순히 냉장고 안에 있는 냄새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세균과 바이러스까지도 잡아주기 때문에 UV 청정 탈취는 가격 차이가 크지 않으면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UV 청정 탈취 유무로 인해서 가격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면 저는 청정 탈취가 굳이 없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두 회사 모두 크래프트 아이스, 즉 위스키볼이 적용되어 있는 모델이 있고 위스키볼이 빠진 제품이 있는데요. 위스키볼이 적용되어 있는 모델은 아이스 커피와 하이볼 등을 만들어 먹을 때 유용하지만 가격이 높아진다면 저는 다이소에서 위스키볼 트레이를 구매해서 위스키볼을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LG전자 두 회사 모두 얼음을 만드는 아이스 메이커는 트위스트 방식을 사용하는 제품이 있고 일반형 트레이를 사용하는 제품도 있는데요. 일반형 트레이냐 아니면 트위스트 방식의 아이스 메이커냐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상이하다라는 것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는 4도어 키친핏 냉장고에 유일하게 정수기 기능을 적용했는데요. 오토필 정수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오토필 정수기는 기존에 알려진 일반적인 디스펜서와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오토필 정수기는 일반적으로 컵을 통해서 물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물통을 통해서 물이 받아지면 물통 전체를 꺼내서 물을 따라서 마시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내부에서 물을 보관하기 때문에 시원하고 청결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물통을 자주 세척을 해줘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 물이 오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장단점, 호불호가 갈리는 기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4도어 빌트인 냉장고는 두 회사 모두 국내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4도어 키친핏 냉장고는 프리스탠딩에 비해서 몇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냉동실 도어를 열어보면 도어 바스켓이 없습니다. 도어 바스켓은 도어에 있는 수납 공간을 의미하는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도어 바스켓이 없기 때문에 수납 공간이 없는 것도 단점이고요. 그리고 냉장고 용량이 프리스탠딩 같은 경우에는 870리터, 900리터대로 굉장히 큰데 반해서 빌트인 키친핏 냉장고는 용량이 500리터대에서 600리터까지 작기 때문에 식재료를 많이 보관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냉장고장에 설치할 때 프리스탠딩 제품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20cm 정도가 튀어나와서 냉툭티라고 하죠. 인테리어적으로 아쉬움을 주는 반면에 빌트인 키친핏 냉장고는 냉장고장에 쏙 들어가기 때문에 일체감이 있는 세련된 인테리어가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빌트인 냉장고의 단점은 일반 프리스탠딩 제품 같은 경우에는 125도에서 135도까지 문이 활짝 열리기 때문에 야채 칸을 드러내서 청소를 한다든지 김치통을 꺼내거나 김치통을 수납할 때 편리한데 반해서 빌트인 냉장고는 도어 오픈 각도가 105도 정도이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으면 계속 문이 닫혀가지고
있어가지고 청소하기에 번거롭고요. 물건을 꺼낼 때도 번거로운 편입니다. LG전자의 프리스탠딩 냉장고에는 정수기 기능도 다양하게 적용되어 있지만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키친핏 냉장고에는 정수기 기능이 없는 것도 아쉬운 점입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와 LG전자 포도어 키친핏 냉장고를 비교해봤는데요. 이제 LG전자 포도어 빌트인 냉장고 라인업별 차이점과 추천 제품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빌트인 냉장고는 무드업이 적용되어 있는 빌트인 냉장고가 있고요. 스템 라인업의 빌트인 냉장고가 있고 일반 빌트인 냉장고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무드업이 적용되어 있는 제품은 500만원대로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크래프트 아이스가 적용되어 있는 스템 냉장고도 가격이 최소 300만원에서 400만원대로 비싼 편이고요. 일반 빌트인 냉장고는 트위스트 아이스 메이커가 들어가 있는 제품과 일반 트레이가 적용되어 있는 제품으로 나뉘고요. 가장 저렴한 모델은 접이 선반이 빠진 모델이 있고 멀티 덕트도 일반 플라스틱 재질이 들어간 것도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멀티 덕트 색상이 메탈 색상이 아니더라도 냉장고 성능과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 이런 점도 금액을 보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제품 중에서 4가지만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트인 스템 모델 2모델과 일반 빌트인 모델 2모델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품의 스펙이 조금씩 상이한데요. 이 중에서 노코온이 적용되어 있는 제품은 300만원대 후반이기 때문에 비교적 고가의 제품인데요. 모델명 부여 기준에서 M626에서 M62 다음에 숫자 6이 의미하는 것은 2025년도 빌트인 냉장고를 의미합니다. 작년에 출시한 제품들은 숫자 5가 부여되고 모델명 052 이상의 모델부터 모두 스템 라인업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스템 라인업부터는 크래프트 아이스가 적용됩니다. 크래프트 아이스는 동그란 아이스볼로 잘 녹지 않아서 아이스 커피나 위스키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이 크래프트 아이스가 적용되어 있는 제품은 직수를 통해 해서 깨끗한 위스키볼을 만들어주는 것이 특징인데 그렇지만 월 케어 비용이 6,900원씩 매달 발생하는 만큼 얼음을 자주 드시지 않거나 월 케어 비용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크래프트 아이스가 미적용되어 있는 이전 모델로 구입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크래프트 아이스가 미적용되어 있는 일반형 제품 중에서도 M623 GBB052 모델과 M623 GBB042 모델이 있는데요. 이 두 제품의 차이는 보시는 것처럼 접이 선반의 유무 그리고 멀티 덕트가 메탈 소재로 되어 있느냐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느냐의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훨씬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052 모델로 선택하는 것은 합리적이지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LG전자 추천 제품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623 GCB042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쿠팡에서 대략 220만원대 금액으로 출시하고 있고요. 내부가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어서 좀 저렴한 느낌을 주긴 하지만 사실 냉장고를 열고 감상하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멀티 덕트의 소재가 메탈이 아니더라도 큰 상관이 없다라고 보고요. 접이 선반도 35,500원이면 서비스 센터를 통해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접이 선반도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접이 선반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에는 옆에 있는 M623 GBB052 모델의 접이 선반을 구매해서 끼워야 되기 때문에 색상이 회색 계열이어서 약간 이질감이 있는 것은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크래프트 아이스가 없지만 정수기가 있다고 하시면 다이소에 가서 위스키볼을 얼릴 수 있는 트레이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저 또한 M623 GBB042 모델을 구매했는데요. 지금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물론 매직 스페이스가 없어서 약간의 아쉬움은 있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빌트인 냉장고는 매직 스페이스가 빠졌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M623 GCB042 모델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음 추천드리는 LG전자의 빌트인 냉장고는 M626 MQQ022 모델입니다. 가격은 250만원대입니다. 이 제품은 2025년형 제품이기 때문에 피덴맥스 냉장고입니다. 피덴맥스는 좌우 여백을 최소화해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효과가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냉장고장과 냉장고를 거의 딱 붙여놔도 제로 클리어런스 힌지 기술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도어가 벽에 부딪히지 않고 열 수 있어서 진정한 빌트인 냉장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에센스 화이트 색상의 깔끔한 디자인이며 도어는 메탈 소재이고 2025년형 최신형 신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스템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크래프트 아이스는 미적용되었고 접이식 선반도 제외된 가성비 모델입니다. 저렴한 금액에 빌트인의 깔끔한 인테리어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M626 MQQ022 모델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삼성전자 라인업별 차이점과 추천 제품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포도 키친
키친핏 냉장고 제품 간 차이점을 설명드리자면 먼저 인피니트 제품이 있습니다. 인피니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오토필 정수기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서 유일하게 정수기 기능이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가격은 390만원대로 굉장히 고가에 속합니다. 인피니트 제품에 한해서 외관 디자인이 알루미늄 메탈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고요. 슈머 글라스 그리고 도어 테두리를 엣지 프레임으로 감싸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리고 인피니트 키친핏은 도어를 열어서 내부를 살펴보면 일반 제품과 좀 다른 느낌을 주는데요. 그 이유는 블랙 글래스 커버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흑경으로 내부를 감쌌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LG전자와는 다르게 홈바가 적용된 모델도 있습니다. 홈바를 통해서 음료나 간식을 쉽게 꺼낼 수 있고 냉장고 도어 전체 문을 여는 것보다 냉기 유출이 적어서 전기료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LG전자 노크온처럼 투명 도어가 적용되었습니다. 투명 도어가 적용되어 있는 모델이 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은 투명 도어가 적용되어 있는 제품으로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요. 투명 도어가 적용되어 있는 제품은 도어 앞에 다가가기만 하면 스스로 내부를 밝혀주는 웰컴 라이팅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키친핏 제품에서 고급 제품과 가성비 모델을 나누는 기준이 내부 메탈 쿨링 커버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인데요. 저렴한 제품은 LG전자처럼 플라스틱 커버가 적용되어 있고 고가형 제품에는 메탈 쿨링 커버가 적용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메탈 쿨링 커버는 디자인적인 효과는 있지만 사실 정온 유지라든지 냉각을 시키는 데는 큰 영향력은 없기 때문에 굳이 메탈 쿨링 커버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형 디자인을 보면 글라스 재질, 세틴 화이트, 글램 화이트 등이 고가의 제품으로 속하고요. 코타 화이트 등 메탈이 적용되어 있는 제품이 비교적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이 밖에도 고가 제품에는 오토 오픈도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오토 오픈도어는 냉장고 도어에 있는 센서에 손을 갖다 대기만 하면 도어가 스스로 문을 열어주는 편리한 기능인데요. 오토 오픈도어도 있으면 좋지만 오토 오픈도어가 적용되어 있는 모델은 최소 300만원대 이상 고가의 제품에 속하기 때문에 오토 오픈도어는 꼭 있어야 되는 기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 키친핏 제품은 프리스탠딩 제품에 적용되어 있는 맞춤 보관실 기능을 적용했습니다. 웬만한 제품에 맞춤 보관실 기능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김치 보관, 맥주 보관, 냉장, 냉동 여러 기능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냉동실 우측에 맞춤 보관실을 설정해서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김치 보관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서 정말 유용한 기능인 건 맞는데요. 그렇지만 안 그래도 작은 키친핏 냉장고의 냉동실 절반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긴 채소 보관실이 있는 제품이 있고 없는 제품으로 나뉘는데요. 오히려 저가형 제품에 긴 채소 보관실이 있는 이유는 삼성전자는 위스키볼이 있는 제품은 긴 채소 보관실이 없는데요. 그 이유는 긴 채소 보관실이 원래 위스키볼 라이스를 만드는 제품은 물통으로 사용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위스키볼이 적용되어 있는 제품은 긴 채소 보관실이 제외된 것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UV 청정 탈취기는 모든 제품에 적용하고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인피니트 제품에 한해서 이온 살균 청정기 플러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온 살균 청정기 플러스나 UV 청정 탈취기나 성능 차이는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큰 영향력은 없습니다. 삼성전자도 포도 키친핏은 모두 대한민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 추천 제품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키친핏 냉장고에서 추천하는 제품 두 모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추천드리는 키친핏 냉장고 모델은 RF60DB 9KF EAP 모델입니다. 가격은 220만원대입니다. 글램글래스의 세련된 디자인이 특징인데요. 이 제품은 초가성비 제품인데 위스키볼이 없다고 하지만 다이소에 가면 위스키볼을 만드는 트레이가 판매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를 직접 구매해서 사용하기를 추천드리고요. UV 청정 탈취기가 있기 때문에 냄새뿐만 아니라 세균 제거, 바이러스 제거가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생적입니다. 아쉽게도 이 제품은 메탈 쿨링 커버는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메탈 쿨링 커버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냉장고 도어를 닫아놓으면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속형 제품으로 RF60DB 9KF EAP 모델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음 삼성전자에서 추천드리는 제품은 신형 삼성 키친핏 맥스 RM90F642EW 모델입니다. 가격은 310만원대입니다. 이 제품은 키친핏 맥스 제품이기 때문에 냉장고장과 거의 딱 붙여놓을 수 있어서 인테리어 효과가 좋은 제품입니다. 벽면에 거의 딱 붙여놓아도 도어를 열 수 있는 신기술이 적용되어서 도어가 파손되지 않아서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AI 비전 인사이드가 적용되어서 푸드리스트 관리가 가능하고 도어에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AI 하이브리드 쿨링이 적용되어서 전기료를 아낄 수 있어서 합리적인 제품이고요. 도어를 열 때 손만 갖다 대면 자동으로 도어가 열리는 오토 오픈 도어가 적용되어서 손목 부담 없이 냉장고를 열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비가이스 메이커도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물만 넣어두면 자동으로 큰 얼음을 마음껏 만들어주기 때문에 얼음 수요가 많은 가정에서 딱 알맞은 제품입니다. 최신형 삼성 키친핏 맥스 냉장고에 옵션도 굉장히 높은 제품이지만 합리적인 금액으로 출시되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모델명은 RM90F642EW 모델입니다. 이상으로 LG전자와 삼성전자 포도어 키친핏 냉장고에 대한 라인업별 차이점과 추천 제품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추천한 제품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구매할 경우에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지급이 되어서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